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 우리 아마 제가 이제 지난주 수업했던 것 중에 약간 실수한 게 있습니다. 뭘 실수했는가 하면요. 주택 노후 연금 보니까 우리 나이가 저는 지난주에 아마 제가 설명했을 때 60세라 했더죠. 근데 실상은 우리 55세입니다. 밖에서 55세부터 주택 노후 연금 한다 사실 좀 아시고요. 자, 나머지 이상 없고 이제 오늘 수업할 게 뭐 있냐 보니까 부동산 개발 및 관리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죠. 우리 개발과 이 관리는 매년 4개 정도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는 뭐 있습니까? 역시 부동산 개발 과정이죠. 그래서 개발 과정과 위험, 또 개발의 타당성 분석, 그다음에 개발 과정 순서, 개발 위험이 있다. 그죠? 여기 시험 제일 많이 나왔고, 두 번째 사회 간접 자본이 있습니다. 우리 BOT, BTL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시험 나왔을 것이고, 또 특이한 건 부동산 신탁 같은 게 시험 나왔는데, 부동산 신탁은 이건 핫 이슈가 될 때 보통 시험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은 아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세금 등을 이 뭐 있습니까? 절감할 목적 부동산 신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 관리에 대한 기본 내용이 나 있고요. 자, 오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실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개발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개발 과정 및 위험 및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중에 개발 과정은 총 7단계인데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2단계와 4단계, 그다음에 7단계입니다. 그중에 특히 7단계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단계 하는 목적은 결국은 혹시 시험 나왔을 때 4단계하고 서로 비교해서 시험 낼 목적인데 2단계, 4단계 제목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2단계는 제일 중요한 말이 앞에 전, 예비 이런 말이 포함되면 2단계고 그다음에 그게 없이 그냥 개발 가능성, 사업 타당성, 실행 가능성 이 말로 4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단계, 4단계 차이가 뭐냐 묻거든. 2단계는 오직 개발 이런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인가 개발적인 수익성을 판단할 목적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4단계는 실제 구체적 분석을 하는 건데 이때 분석의 내용은 뭐 있습니까? 기술, 경제, 법률 모든 걸 다 분석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경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걸 먼저 아시고 그 경제적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순서를 보시는데 요건 아직 시험 안 나왔습니다.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동네, 지역 경제,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투자 결정인데 특히 조심할 건 여기죠. 시장과 시장성 분석에 대한 차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 분석을 먼저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할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게 시험 낸다고요. 그 중에서 지역 경제는 결국은 동네 분석이죠. 동네 뭘 분석할 목적입니까? 그렇죠. 인구란지, 고용이란지, 경기란지 뭐 등등 이런 분석할 목적인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분석은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그것이 분석 아닙니까? 그죠? 이걸 좀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이란 말과 시장성 차이를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란 말은 수요자와 공급자 있는 장소가 어디 시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수요 공급이나 무조건 이 시장 분석이고 시장성이란 것은 결국 말 목적입니까? 내가 이런 집을 지었을 때 몇 프로 정도 분양될 것인가 이런 분양률을 파악할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이런 집을 지었을 때 어느 정도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이 있냐 이런 걸 파악할 목적이에요. 그러면 매매나 임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이 분석 방법이 뭐냐 툴이 뭐냐 묻거든. 흡수율 분석이 있다. 자, 흡수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말로 있죠. 어느 정도 분양될 것은 분양률을 파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이 반대말이 뭐냐? 결국은 공실률. 따라서 흡수율 반대말 공실률입니다. 그럼 흡수율에 대한 개념을 좀 아시는데 이런 중요한 말 일정 기간 동안 소비 또는 뭐 분양, 흡수되는 비율을 파악할 목적이죠. 절대 공급되는 비율이 아니라 그죠? 이건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흡수율 분석을 왜 할 것인가? 목적이 뭐냐 묻거든. 이 말이죠. 이런 짐을 지으면 과연 몇 프로 정도 분양될 것인가 판단할 목적이에요. 즉, 이 말은 과거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 결국 뭐 있습니까? 궁극적 목적은 과거나 현재 추세 파악할 목적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추세를 파악할 목적이라고. 이런 걸 좀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은 이걸 통해 이제 타당 분석합니다 했을 때 타당 분석 목적 뭐예요? 결국은 수익과 비용을 파악할 목적이죠. 마지막에 자 투자 결정. 자, 마지막 투자 결정은 결국 뭐 할 목적입니까? 투자 결정에서 하는데 분석에 대한 결과 전문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되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기각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7단계는 결국은 이제 마케팅 단계인데 마케팅 분야하는 거죠. 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마케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매도하고 임대 활동이 있는데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임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대 활동 대부분 다 초기 단계부터 한다는 좀 아시고, 그다음 임대 활동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임대 활동은 달라진다는 사실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발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법률상 비용 시장 위험이 중요한데 이런 걸 말하는 결국은 무엇보다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로 중요한 건 각각의 위험에 대한 원인보다도 대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상 위험 우리 개발 과정의 4단계. 자, 4단계가 뭐죠? 자, 4단계 그죠? 사업 타당성입니다. 자, 타당성이 잇따르고 판명된 후에 그다음 뭐겠습니까? 실제 이제 내가 건물 등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인허가 받으러 가야 되죠. 그래서 고층에 인허가 받으러 가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설명하더라 이겁니다. 그 가장 좋은 방식이 뭐 있습니까? 결국 이미 그 용도에 알맞게 이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땅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땅을 사면 절대 법률적인 위험이 올 수 없다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두 번째 비용이면 뭔가 우리 개발 과정에 있는 6단계 뭔가 하면 건축 단계입니다. 그래서 건축 단계에 보니까 어떤 건물을 짓는데 자재비가 올라가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곧 이게 다른 비용 위험인데, 자, 비용 위험에 대한 대책이 뭔가 하면 결국은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시고, 그다음에 시장 위험 우리 개발 과정의 마지막 단계 7단계죠. 7단계 보면 분양을 딱 해보니까 분양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갖다 해결을 되어주는 방식이 뭐 있습니까? 미리 철저히 분석해보는 거죠. 흡수율 분석,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를 해보는데, 그럼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란 말과 분석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성 분석, 시장을 분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거 보시면서 우리 시장 위험과 개발 사업 가치는 그냥 가볍게 가죠. 개발 측면 뭐 있습니까? 위험이 큰 반면 가치 떨어지겠죠. 반면에 이 분양업체는 초기 분양이 훨씬 유리하죠. 그 대신 뭐 있습니까? 분양가는 굉장히 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사실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결국 한 테마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이 시행 목적에 따른 재개발을 했는데 이건 단지 지문 한 개 정도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수복이란 말과 이 보전 요 두 개만 좀 정리하시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복은 노후 불량 요인만 제거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현재 이 건물이 정상적으로 관리했으면 이만큼 노후 안 됐는데 결국 뭐 있습니까? 정상 이상 노후 불량 되어진 것만 제거한다고 이게 수복입니다. 원래 수복은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로 쓴다면 이건 회복의 말도 같습니다. 원래 회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보전은 뭐 있습니까? 현재 이게 노후 안 된 건데 앞으로 보니까 노후 불량이 발생을 고려해서 향후에 노후 불량이 발생할 걸 고려해서 사전에 미리물 뭐 있습니까? 하자를 제거해 주는 방식이 곧 이게 다른 말로 보전 재개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정도 개념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다음 특히 우리 최근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이 개발 방식 중에서 특히 민간 개발 방식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일단 민간 개발 방식 크게 세 개 있죠. 우리 한번 이거 암기하지 말고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지주 아닙니까? 그죠? 지주가 직접 이 땅을 개발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지주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인 지주 자체가 있고, 두 번째 전문가 합작에 개발할 수 있는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이 있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전문가한테 아예 맡기는 토지 신탁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지주 자체 방식은 뭐냐? 그럼 지주 자체는 모든 걸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지주가 다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지주가 이런 겁니까? 개발도 지주가 하고 분양도 지주가 하고 그다음에 대출로 지주가 하는 겁니까? 그 결과 수익도 누가 가져갑니까? 지주가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전부 다 토지 소유자에 다 기술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 지주 자체 방식 이런 게 좋은 거죠. 작업 능력이 충분하고 내 어떤 개발 관리 능력이 충분할 때는 또 이 사업 이익이 굉장히 많으면 결국 무슨 방식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사업 자체 방식이겠죠.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은 결국은 자 조심할 건 지주 공동 개발 방식 크게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 등가 교환 방식, 그다음에 투자자 모집형이 있고, 그다음에 글자가 있었는데 사업 수탁 방식이 있어요. 자, 그중에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중요하죠. 등가 교환 방식,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업 수탁 방식 중요하다고요. 자, 일단 잠시 지주 공동이라는 말 뜻이 뭐냐 이런 거죠. 자, 다시 칠판 보세요.
땅은 현재 지주가 제공하고 이 지주가 보니까 어떤 돈이 없든지 개발 능력이 떨어지면 결국 뭐 있습니까? 여기는 업자한테 노하우를 갖다가 업자는 노하우를 제공하는 거죠. 해서 이걸 갖다 공동을 개발시킨다고 이게 지주 공동인데 어쨌든 지주 공동은 토지 소유자는 결국은 토지를 제공하고 업자는 결국 뭐 노하우 제공 이 말로 하면 전부 다 이건 무조건 지주 공동입니다. 그래 보시면서 방식이 세 개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덩가 교환 방식과 사업 수탁인데 일단 덩가는 다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공사비 대물 변제와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이 있는데 자, 이 방식이 뭐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의미를 좀 파악하시는데요. 자, 이게 덩가죠.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땅은 누가 제공합니까? 지주가 제공하고 요 개발업자가 자기 뭐합니까? 돈을 투자해서 건물 등을 완공합니다. 해서 요 각각이 투자한 대가만큼 뭐 있습니까? 예, 일정한 비율로 배분받는다고 돼 지주 공동 덩가 교환 방식인데 그런데 요 덩가는 다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일단 덩가는 중요한 말은 뭐라 했습니까? 각각의 투자한 대가만큼 비율로 지분 형태로 분배받는다. 이 말로 하면 전부 다 이건 몽땅 다 무슨 방식이라고? 덩가죠. 그런데 이 공사비 대물 변제와 그다음에 저기 있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이에요. 만약 현재 투자 대가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주가 한 10억이라는 돈의 가치를 투자했다 하고 땅을 갖다가 업자가 한 5억 정도 투자했다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첫 번째 보니까 공사비 대물 변제는 이 말입니다. 변제는 약 보니까 우리 이 지주가 한 3분의 2 투자한 거죠. 업자는 3분의 1 투자한 거죠. 그럼 결국 전체 있는 지분 중에서 그죠? 3분의 2가 지주 거고 3분의 1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업자 거다. 즉 이 말은 공사비를 뭐로 준다는 겁니까? 물건 준다고 이건 다른 말로 공사비 대물 변제라고요. 자, 두 번째 요걸 갖다 이제 뭐 있습니까? 분양 해보니까 분양금이 나오거든요. 그죠? 만약 분양금 현재 60억 정도 나왔다면 각각이 투자한 대가만큼 얘가 뭐 한 3분의 1이니까 한 20억 가져가고 얘는 뭐 40억 이런 형태로 간다. 이게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공사를 해서 결국은 물건 줄래 돈 줄래 그 차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 보시면서 자, 일단 요 내용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덩가 교환 방식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 소유자 토지를 제공하고 업자가 자금을 부담해서 핵심이 그죠? 건축의 투입 비율 따져 뭐 있습니까? 지분 형태 또는 비율 형태 배분받는데 그중에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은 결국 공사비를 물건을 변제하는 방식이고 그죠? 거꾸로 그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은 분양금을 통해서 공사비 지급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이 사업 수탁 방식과 그다음에 꼭 하실 건 토지 신탁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실은. 자, 이걸 다시 볼게요. 이제 일단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화면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밀어보시면 돼요. 원래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지주죠. 자, 이걸 보통 뭐라 하냐니까 이 땅을 맡긴다 해서 이게 위탁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우리 여기 있는 개발업자가 있죠. 업자가 우리 개발업자 보통 다른 말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 수탁자 또는 토지 신탁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실게. 자, 첫 번째 우리 사업 수탁 방식과 사업 수탁 또는 위탁 방식입니다. 두 번째 토지 신탁이 있는데 자, 일단 요 의미를 보셔야 돼요. 먼저 우리 항상 이 원론 과목의 중요한 것은요. 글자 속에 모든 게 답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봐볼게요. 얘는 뭘 수탁 또는 위탁은 맡겼다 이거. 뭘 맡겼습니까? 그죠? 자, 맡긴 게 개발권, 사업권만, 개발권만 맡겼다 이거예요, 말뜻이. 그죠?
자, 얘는 이 뭘 맡겼죠? 신탁인데 토지를 맡긴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자 가볼게요. 맡긴 게 뭘 맡기는 거면 얘는 보니까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이 비록 명의 좀 넘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나오던 요 둘 차이 뭐가 항상 소유권이 넘어갈래 말래 중요하다고요. 요걸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보니까 현재 여기 있는 사업수탁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죠? 지주한테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말 아닙니까? 항상 뭐든지 소유권자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뭐 있습니까? 예, 저기 있는 대출이란지 또 뭐 있습니까? 분양은 전부 다 소유권자 명의를 하게 돼 있다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개발금 이런 물건만 지어둘라 해서 개발금만 넘겨주고 얘가 이제 돈을 주면 얘가 건물 짓겠다죠. 건물이 완공되면은 요거 다시 뭡니까? 이렇게 지주한 넘어간다고. 넘어간 대신 결국은 여기 업자는 뭡니까? 일정한 뭘 받습니까? 수수료 받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중요한 거는 이 개발에 대한 이익, 개발 수익은 누가 챙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에 대한 수익은 반드시 누가 챙긴다고요? 그렇죠. 지주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4번 전부 다 누구 명의를 합니까? 토지 소유자 명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토지 소유권 변동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택 토지 소유자고 건물의 소유권과 책임과 위험과 수익은 좀 소유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건축 관련된 업무는 업자가 다 하겠죠. 그래서 업자가 하고 결국은 개발이 완공돼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해서 자 토지 신탁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신탁은 이제 소유권 넘어갔죠, 그죠? 넘어갔으면 이때 이제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여기 있는 결국은 수탁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알지만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갖고 있는 대신에 이 수탁자는 결국 얘한테 뭐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개발한 후에 개발 잘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을 난 돌려준다라고 약속해 줄 수 있는 수익 정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그죠? 다 알고 있는 사실만 소유권 현재 수탁 잡고 있으면 결국 뭐 있습니까? 대출이란지 분양도 항상 누구 명의를 합니까? 분양 명의는 전부다 보니까 여기 있는 신탁에서 명의를 하겠다죠. 자,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토지 신탁은 무조건 소유권 넘어간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혹시 이 두 개 차이를 먹고도 무조건 소유권 넘어간다 하면 이건 다른 말로 토지 신탁이고, 다만 이 사업 수탁은 소유권 넘어가지 않고 결국은 개발권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권 결국은 사업 수탁 방식은 지주한테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정리해 보시라고요. 자, 봐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결국은 토지 신탁은 소유권은 형식상 이 수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반대 것보다 수탁자는 결국은 수익 정권을 발행하겠다죠. 그래 보시면서 개발 주체, 개발 비용 부담과 분양 명의는 전부 다 수탁자 명의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 컨소시엄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할 때 보통 뭐 있습니까? 결국은 기술 보완 등이 필요에 따라서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꽤 있죠. 자, 그다음 밑에 있는 신차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신차지든 구차의 차이가 뭔가 하면 권리금을 줄래 말고 차이는 그냥 넘어가시고, 자, 신차지는 단지 차지 계약 시에 권리금 없고 그 대신 뭐 있습니까? 고액이자를 받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차지 계약이 끝나면 토지는 원래 있는 이 임대인에게 무상 양도될 것이고, 다만 건물은 뭐 있습니까? 유상 현식을 양도한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라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 부동산 신탁이 좀 중요한데 이건 분명히 핫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건 충분히 시험을 낼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충분히 시험 낼 수 있거든요. 자, 부동산 신탁 우리 아까 했던 여기 신탁이 있죠. 토지 신탁이 비슷한 거예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신탁의 의미를 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맨 먼저 땅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죠? 지주를 보통 뭐라 합니까? 위탁자.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습니까? 신탁회사가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뭐 있습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소유권 이렇게 넘어가면은, 자, 이전되면은
요 신탁에서 하는 업무가 자 방식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가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여러 업무를 해서 나중에 나오는 수익을 최종적인 수익자한테 배당한다. 그죠? 우리 이 수익자는 결국 뭐 있습니까?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위탁제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 건데 특히 우리 최근에 보니까 이제 세금 포탈 좀 이상한 할때 세금 절약할 목적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그중에 우리 신탁 요 종류 크게 네 개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우리 저기 있듯이 관리 신탁이 있고 그다음 뭐 처분 신탁이 있고 특히 우리 관리해서 갑종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얼종. 요 두 개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갑종 얼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 우리 또 자 봐보겠습니다. 세 번째 뭐 토지 신탁 있죠? 토지 신탁. 그다음 마지막 뭐 있습니까? 예, 저기 있는 담보 신탁이요. 근데 우리 아까 있던 제가 이거 한 적이 있죠. 자, 우리 토지 신탁이 있죠. 이게 토지 신탁 일종의 이게 다른 말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토지 개발 신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히 얘는 주로 이 핵심 뭐지 뭘 보는가 하면 어쨌든 모든 게 뭐 소유권 일단 넘어간다는 명이지만 넘어가는데 다만 업무가 어느 범위까지 줄래 그 차이예요. 혹시 시험 날때 이게 이제 이런 한 내용이 관리냐 처분 등을 시험 내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얘는 결국 뭐까지 해줍니까? 부동산 등을 관리만 해준다. 관리만. 얘는 뭐 있습니까? 예, 처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갑종이란 건 결국은 총체적 즉 정권을 다 넘기는 거 정권을 관리는. 그다음에 여기는 뭐 있습니까? 얼종이라는 것은 요 주어진 업무만 관리만 처분만 해준다를 보시라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문제에서. 그래서 아마 우리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방식, 이 방식을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 하시면서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가볍게 예, 신탁이랑 위탁자가 수탁제 부동산 위탁하면 자 반드시 여기 중요합니다. 소유권이 어쨌든 이 네 가지 방식이죠. 몽땅 다 뭐 있습니까? 소유권 넘어갑니다. 이전되어지고 신탁에서 관리 처분을 한 후에 최종의 수익자. 이 수익자는 결국은 제3자 될 수도 있고 여기 뭐 있습니까? 위탁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신탁은 갑종과 얼종이 갑종 항상 뭐 나야 됩니까? 총체적 관리가 나야 되죠. 이럴 때 운영한 후에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고 얼종은 단지 뭐 있습니까? 이 뭐 합니까? 관리 일부만 이임받는 거죠. 그래 아시고 처분도 뭐 있습니까? 갑종이란 건 총체적 관리 처분 행위를 전부 다 맡기는 거고 반대로 얼종은 뭐 있습니까? 단지 거기서 처분 행위만 한다. 이거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다음에 개발 신탁과 그다음에 담보 신탁 그냥 넘어가세요. 큰 의미 갖지 말고 개발 아까 했던 거죠. 부동산을 갖다 개발한 후에 예, 다시 이거 갖다 이제 임대주는 분양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뭐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방식은 거의 두 가지 방식인데 그냥 넘어가세요. 담보 신탁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방식 그것도 담보 신탁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마 이 말을 가장 중요시할 겁니다. 예, 이 모든 방식 어쨌든 소유권 넘어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라고. 가끔 틀리게 되면 소유권이 이 원래 있는 이 위탁지 갖고 있는 상태로 시험 내는 경우 있으니까 그거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 최근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회 간접 자본의 자본 조달 방식이 있어요. 자, 이 방식이 원래 총 뭐 있습니까? 이게 꽤 많은데 요즘에 우리 5개 요거만 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내용만.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시라고요. 하실 때 여기 있는 이제 B 그다음에 T 그다음에 L, O, O가 있습니다. 이걸 변형하시면 돼요. B란 건 잘 알죠? 빌더죠. 여기 다른 뭐 있으면 이 건설, 그죠? T란 건 트랜스퍼입니까? 요건 양도, 그죠? 이전, 뭐 이렇게 또는 기속 이런 말 쓰겠네, 그죠? L이란 것은 리스, 임대죠. 그다음에 오퍼레이트, 자 이건 운영이죠. 그다음에 온, 요건 소유인데, 자. 잠시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얘는 보세요. 가끔 이 말 나거든요. 앞에
요건 보통 빼는데 소유권이 얼마 나온다고 이전되는 거고 얘는 뭐 있습니까? 소유권을 갖다가 이렇게 보유한 뒤만 해야 된다고. 근데 조심할 거 우리 단지 요 own을 쓰는 경우 딱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면요. B-O-O-T 요 T는 보통 빼버립니다. 이때 앞에 있는 on은 on operator죠. on 그다음에 operator입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 딱 하나만 뭐 있으면 이 o를 쓰게 돼 있고 나머지 o는 전부 다 operate 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순서의 순서 BTO도 있고 BOT도 있고 BTL도 있고 BLT도 있고 그죠? LT도 또 BOOT가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나는 순서 어떤 순서를 할 것이 그건 보시면 됩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BTO란 우리 이렇게 해보죠. 민간 자본 즉 우리 국가가 해야 될 것은 민간이 대신한다 생각해보죠. 뭐 할까? 예, 저기 있는 도로. 자, 고속도로를 만든다 해보죠. 자, 첫 번째 민간이 뭐 있습니까? 예, 도로를 건설해서 국가한테 소유권 T, 소유권 넘어간 상태에서 예, 그 민간이 뭐 계약 기간 동안 예, 여기 있는 운영의 수익을 챙긴다 이거요. 얘는 무슨 말입니까? 제일 먼저 민간이 도로 건설해서 그다음에 계약 기간 운영을 먼저 한 상태에서 나중에 뭐 있습니까? 계약이 끝나면 소유권 넘어간 이 말이거든요. 이런 어떤 순서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 순서만 좀 잘 기억하시라고. 참고로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 아파트는 무슨 방식이냐 또는 저기 뭐 있습니까? 저기 뭐 이 도서관 같은 무슨 방식 이걸 가끔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거기 있는 개인과 어떤 계약 조건 차이 계약 종류에 따라 달라지니까 어느 방식 뭘 쓴다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요 순서를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BTO 맨 먼저 뭐 있습니까? 민간이 도로 등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만든 걸 국가 소유권 넘깁니다. 넘긴 후에 뭐 있습니까? 그 민간이 일정 기간 동안 운영, 오퍼레이트 한다는 거예요. 다시 BOT 민간이 건설 준공해서 이 도로 등을 만들어서 그다음 뭐 있습니까? 민간이 계약 기간 동안 관리 운영한 후에 다시 뭐 계약이 종료되면 국가한테 소유권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소유권 넘어갈 굳이 국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중요한 소유권 넘어간다는 게 중요하니까 BOT란 건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민간이 저기 도로 등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 민간한테 어떤 이 계약 기간 동안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그 기간 동안 운영해서 나중에 가서 뭐 있습니까? 예, 계약이 끝나면 소유권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BOT인데 원래 T는 보통 빼버립니다. 그다음에 BTL 맨 먼저 민간이 개발한 후에 그다음에 국가 소유권 넘어가고 근데 국가한테 뭐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임대를 월세 받는 거예요, 민간이. 그래 보시고 BLT는 뭐 있습니까? 민간이 어떤 건물 등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계약 기간 그 임대를 받고 난 다음에 뭐 있습니까? 나중에 가서 계약이 끝나면 국가 소유권을 갖다가 예, 이전해 주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결국은 BLT인데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지문이 아무리 길더라도 좀 더 문제 풀겠지만 제일 중요한 뭐 있습니까? 어떤 순서 이런 글자를 찾아가지 항상.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 잘 안 보이겠지만 봐보겠습니다. 일단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 여관 방식 주로 무슨 방식입니까? 그죠? 여기 있는 지주자체 방식이죠. 그다음에 위험이 큰 부동산에 대해서 위험을 토지 소유자 업장을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딱 쓰면 요건 틀린다고 딱 한 겁니다. 이 나오고도 무조건 지주 자체만 아니면 된다 생각하세요. 즉 우리가 지주 공동이든지 또 저기 뭐 있습니까? 토지 실당 전부 다 이건 위험 분산할 수 있다고 알겠죠? 이건 좀 특히 이렇게 딱 나오면 절대 지주 자체만 아니면 다 맞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보시고 자 중요한 건 여기 쭉 가보니 뭐 있습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각각 지분 형태를 갖는다. 이게 무슨 방식이죠? 지주 공동이죠. 자 그다음에 뭘 받는 거요? 네, 공사비를 갖다가 대물로 받는다. 이게 뭐죠? 공사비 대물 변제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 분양해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나오는 돈을 통해서 하네. 그러면 분양금 뭐요? 공사비 지급 방식이죠. 그래 보시고,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업자는 노후 제공했다. 이 말 뜻이 뭐죠? 지주 공동이죠. 자, 요거 좀 잘못되었습니다. 자.
소유자의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로를 제공해서 서로 이익을 추구한다. 이건 지주 공동입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지주 공동이고 사업 수탁 아니에요. 자, 이건 좀 수정해 주시고. 7번째 보니까 사업 수탁 방식은 사업 전반에 토지 소유자 명의를 하죠. 그래서 개발 수익은 꼭 아셔야 돼요. 개발 수익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 명의입니다. 수익이라고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자, 8번째 소유권 형식상 넘어간다 쓰는 순간 무조건 이거 뭐야? 토지 신탁 방식이죠. 이걸 좀 기억해 보시고. 자, 사회 간접 자본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문제 풀 때 저같이 이렇게 제가 굵은 것이 표시했죠. 이런 걸 이제 따라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중공, 건설 이 말 항상 B가 먼저 나오고 중공, 건설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쭉 가면 기속 이 트랜스퍼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운영권, 오퍼레이트 합니까? 그래서 BTO가 되겠네. 그다음 얘도 뭐 있습니까? 쭉 건설해서 B 나오죠. 그다음에 운영 오퍼레이터죠. 그다음 뭐 쭉 가면 지자체 등에 이전시킨다고 트랜스퍼입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BOT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보니까 얘는 뭐 있습니까? 중공, 그다음에 기속, 그다음에 트랜스퍼죠. 그다음에 운영권 오퍼레이트에서 그다음에 임차권이죠. 자, 일단 조심할 거.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B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나와 있는 게 TOL이 있는데 언제든지 O와 L이 같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현재 보니까 예, 건설에서 국가 소유권 넘어가고 국가 내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걸 내가 제3 임대 준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혹시 O와 L이 나오거든 무조건 이 O는 제거된다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죠. BOLT, LT 나올 수도 있어요. 상황 따라서. 그러면 나오면 OL은 동시에 올 수 없기 때문에 O는 무조건 제거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내용 끝까지 좀 읽어보셔야 돼요. 자, 얘도 보니까 BTOL이니까 그죠? O는 제거되면 결국은 BT 뭐 됩니까? 예, L 되겠죠. 그래 보시고. 예. 자, 그다음 밑에 있는 네 번째 준공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지. 그죠? 운영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더 그다음에 on operate 되겠네. BO 되겠죠.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라고요. 자, 그래 보시고. 또 우리 지금 하고 LQ가 우리 과거에 시험 2번 나왔죠. LQ가. 이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 우리 경제에서 꽤 많이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 보시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항상 LQ 값을 입지 계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입지상 또는 지역 계수인데 LQ를 먹고도 무조건 전국하고 우리 동네, 예? 우리 동네에 있는 산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전국에서 우리 동네 산을 뭐 있으면 훨씬 더 발달되면 이건 1보다 큰 거죠. 1보다 큰 건 결국 뭐 되겠습니까? 이건 특화된 산업 아닙니까? 1보다 작은 게 뭐 결국은 낙후된 산업이죠. 그러니까 나하고도 무조건 전국분의 우리 동네 지역에 생각하시라고. 또 분모에 우리 항상 뭐 있으면 전국에 있는 전 산업의 고용 인구수하고 그다음에 특정 산업 인구수가 있죠. 이런 나눠주고 지역도 지역의 전체 있는 인구 산업의 고용수하고 그다음에 예, 특정 산업 인구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험 나면 이런 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1보다 큰 게 뭐냐 나오거든. 자,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인데요. 예, 우리 항상 이 분모가 전국이죠. 분자가 뭐 있습니까? 이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국분의 그냥 지역을 바로 나누라고. 보통 전국 나면 거기다 나온 게 2분의 1, 뭐 3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 게.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뭐를 보는가 현재 보니까 네, X 산업 입지 개수죠. X산업. 자, 요 산업 입지 개수인데 요거 쭉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국은 여기 봐볼게요. 자, 요 값은 6,250원, 3,350원 대충. 이거 통법을 해야 되는 1보다 크면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전국이 A 산업. 전국에 있는 총 인구가 얼마예요? 6,250이죠? 이건 3,300 뭐 있습니까? 50이면 충분히 이건 한 2분의 1보다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 푸시라고. A는 뭐 됩니까? 1000분의 400이죠. 이건 2분의 1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2분의 1보다 작으면 얘는 뭐 있어? 벌써 이건 A는 탈락. 왜? 1보다 큰 거니까. B는 2000분의 1200이죠? 이거 2분의 1보다 훨씬 큰 거네? 그 다음에 C는 뭐 있습니까? 이건 1150분의 650이죠?
2분의 1보다 조금 더 큰 거네. 그다음 C는 뭐 D는 뭐 있습니까? 2100분의 1100이네. 그러니까 얘도 결국 보니까 뭡니까? 2분의 1보다 조금 크니까 요거만 요 두 개만 계산하시면 되겠네. 그죠? 이거는 훨씬 2분의 1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둘 중에 보면 요 둘 중에 한 개 답이 되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B는 이 확정된 거고 요 두 개 비교하시면 아마 요 값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지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 푸는 요령이니까 그런 정도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관리. 자, 관리란 건 관리도 우리 매년 한 개 정도 시험 나오죠. 나온 특히 자, 관리의 의의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관리란 건 집을 사가지고 운영 등의 과정이 발생되는 거지 절대 처분할 말 있냐 없나 확인하시.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관리는 기존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활동하는 거고요. 관리 영역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는데 시설 관리, 재산 관리, 부동산 관리 있는데 그중에 특히 조심할 건 또 시설과 재산 관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단지 시설만 관리하는 데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니까 이런 거죠. 청소 설비 등이 결국은 시설 관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고 재산 관리는 결국 뭐 있습니까? 건물 지은 부의 극대화인데 즉 수익과 비용 관련된 건데 혹시 시험 나왔을 때 매각과 매입, 즉 수익과 비용 나오죠. 매각과 매입 또는 리스크 관리, 그다음 포트폴리오 재투자 결정 이런 건 전부 다 재산 관리 속에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 내용은 기술 경제 법인데 얘도 주로 시험 낼 게 어떤 예가 어디서 포함되게 시험 내는 대부분 뭐 있습니까? 보면 알겠지만 경계 측량, 또 물리 기능 하전 전부 다 기술 관리고 인력 관리는 결국은 경제 관리죠. 그다음 보정 관리는 결국은 법인데 나머지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관리 방식은 원래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인데 혼합은 결국은 자가와 위탁에 대한 중간에 과도기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보시면서 특히 자가에 대한 장단점과 위탁에 대한 장단점 잘 기억하시라고요. 자가는 결국 뭐 있으면 이래 보시면 되죠. 이건 대충 거의 알고 있는데 특히 이런 거 좀 정리하시면 돼. 기밀 유지라든지 보안 관리, 서비스, 서비스 또 에어심이 가장 높은 게 자가죠. 또 좀 조심할 건 종합적 관리는 무조건 자가에 대한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협동과 통제가 강한 것은 자가인지 알겠죠? 자, 반대로 위탁에 대해서 건물 주인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그다음에 타성화 방지할 수 있다. 그다음에 관리가 합리적이다. 또 우리 합리적, 뭐 효율적이 말하면 전부 다 이건 위탁입니다. 그래 보시고 그 반대인 게 이건 뭐 있습니까?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가에 대한 단점은 업무에 대한 타성화 빠지기 쉽다. 자, 다시 타성화 방지되는 건 위탁에 대한 장점이면 타성에 빠지기 쉽다. 이건 뭐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자가에 대한 단점 보시고요. 인사 정책 심한 것도 결국은 자가에 대한 단점이고 거꾸로 영리만 너무 추구하면 위탁은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죠? 그래 보시고 인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혼합 관련 가장 큰 단점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런 걸 좀 아시고 그다음 관리 활동 중에서 특히 자 이게 많이 깨졌는데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좀 적어볼게요. 다시 이걸 제가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 말입니다. 우리 관리 활동은 결국은 첫 번째 임대차 활동이 있는데 임대차 활동은 여기 있는 용도 주거용, 상업용, 자 매장용, 그다음에 공업과 그다음에 상업이 있죠. 따라서 임차인 모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거는 주로 뭘 강조합니까? 유대성을 강조한다. 그죠? 유대성을. 매장은 뭐가 중시합니까? 수익성을 강조하는 거죠. 상업이나 공장 결국 뭘 중시합니까? 결국은 이 말이죠. 적합성을 고려해서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주로 뭐 어떻게 하는가? 임대차 계약은 주거는 결국은 조임대. 그럼 조임대는 결국 뭔가 하면 필요 경비가 포함된 임료입니다. 조임대는 필요 경비가 포함되어진 그러한 뭐 있습니까? 임료 결국은 총임대. 비율은 나오는 수익의 몇 프로가 임료하는 게 있죠. 그다음에 공업이나 상업은 결국 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실과 저기 있는 공업은 대부분 다 순임대. 순임대란 말은 다른 말로 있죠. 필요 경비를 뭡니까? 별도로 계약하는 거죠, 별도. 그러니까 순서는 월세 계약만 하고 나머지는 별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 말이 여기. 자, 그다음 유지활동. 자, 유지활동은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청소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일상적 유지활동이 있고, 두 번째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하자 발생 전에 미리미리 하자를 제거할 수 있는 예방적 유지활동이 있고, 그다음 하자 발생 후에 사후에 하자를 제거해 주는 대응적 유지활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하면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는 좀 사실 아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예방은 사전적 유지활동이죠. 대응은 뭐 있으면 사후적 유지활동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그다음에 자, 밑에 여기 있는 내용이 빌딩의 내용 연수인데, 빌딩의 내용 연수는 이 순서는 큰 의미 없습니다. 다만 할 것은 뭔가 하면 두 가지만요. 자, 빌딩은 어떤 사용 요소 크게 총 5개 있죠. 맨 먼저 정개발 단계, 그다음 뭐 있습니까? 신축 단계, 신축. 그다음 안정 단계가 있어요. 자, 신축은 건물 등을 짓는 단계인데 주로 딱 아시면 돼요. 신규 건물 이제 완성되는 시기거든요. 따라서 얘는 무조건 물리적 내용 연수가 최고인 단계라고. 건물이 가장 깨끗한 단계 이 단계 아닙니까? 그죠? 그래 보시고 안정 단계는 뭐 있습니까? 모든 게 완벽히 구축되어 있는 단계로서 경제적 내용 연수가 최고인 단계가 뭐냐 묻고 이건 다른 말로 안정. 그러니까 이 경제란 건 아마 이 안정은 사실 신축은 뭐 있으면 금방 신규 건물 들어서면 결국은 건물이 완전히 공실이 없는 게 아니라고, 공실이 있기 마련이라고. 안정은 모든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때는 공실이 최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경제적 내용수가 수명이 최고인 단계가 안정. 그죠? 여기 좀 정리해 보시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관리인데 어쨌든 우리 지금 했던 이 관리까지만 좀 정리해 보시는데, 자, 지금 했던 내용 중에 특히 중요한 거 이 말 아닙니까? 네, 가만히 보니까 개발 과정, 그다음 또 개발 내용, 특히 개발 내용 크게 세 가지 방식 있죠. 지주 자체, 지주 공동, 또 뭐 있습니까? 토지 신탁. 그러니까 토지 신탁은 좀 구분하세요. 토지 신탁 방식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관리, 또 뭐 있습니까? 예, 처분, 그다음에 개발, 또 뭐 저기 있는 우리 은행에 대출 받는 방식이 있죠.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좀 정리해 보시고, LQ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저기 있는 민간 자본 끌어들이는 방식이 있죠. 그런 점 보시고, 관리는 그냥 간단합니다. 관리에 대한 내용, 또 관리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특히 방식 이런 걸 좀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